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진영 행안부 장관 또 양승조 충남도지사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아산과 함께 진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에 우리 중계차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양옆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사실상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입구를 막고 있던 트랙터와 트럭을 강제 견인하겠다고 경고하자 주민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차를 치웠습니다. 한때 주민들이 우황 교민 수용 반대를 위한 걸기대회를 열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한쪽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격리 수용 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격리 수용지 재고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 진영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왜 지정했는지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교민 수용 방침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부가 우한에서 데려온 교민들을 수용할 격리시설로 확정한 곳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인데요. 먼저 충북 진천을 볼까요? 격리시설이 진천 혁신도시 안에 있어서 반경 1km 이내 6천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교육기관 10여 곳이 있습니다. 아산 격리시설은 초사동 황산 자락에 있지만 정문 바로 인접한 곳에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충남 천안으로 결정했다 하루 만에 이곳으로 바꾼 터라 천안은 안 되고 우리는 되느냐 이런 본맨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수용 규모와 격리병상이 있는 의료시설과의 거리 등을 놓고 평가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된 것이라며 천안 주민 반발에 떠밀려 바꾼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결정을 번복한 것 자체만으로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 키운 오락가락 정부 대처,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내 목숨이 떨어져도 못 돌아. 여기 못 들어가요. 저희는 죽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딸이 여기 당연하죠. 형제자매인데 어딘든 우리 국민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왜 아산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답답하고. 사이드에 가야지 사이드. 어떠한 언질이나 준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인근 천안이 거론되다가 시장님께 얘기해서 아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빼면 되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심정이 아니라 도로를 막고 트랙터를 세울 수는 없어요. 제대로 방송도 안 되고 내려가서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수용될 충북 진천, 충남 아산 공무원 연수원 또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여러 주민들이 지금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좀 설득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애초에는 이제 어제부터 아주 강력한 무력을 동원한 시위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정부가 이제 충남 아산하고 충북 진천을 이제 교민 수용지로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 전부터 오전부터 이미 아산과 진천이 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 그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 길목을 막으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어젯밤 9시쯤에 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진천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뭐 물병, 종이컵 이런 것들을 던지고 뭐 김 차관의 머리채를 막 잡아당기는 등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또 이제 인재개발원 입구를 막고서 밤새 이제 뭐 이렇게 시위를 또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앞을 막고 있던 이제 농기계나 트랙터 이런 것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방역 물품을 실은 차량이 이제 진입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도 보셨다시피 이
길이 이제 상당히 좀 치워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김광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데 좀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시인하기도 했고요. 예. 촉박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뭐 그리고 이제 지역 전파를 우려한 주민들의 항의 모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화가 난 이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민 동의 없이 주민들한테 당초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 지역을 했다. 선정을 했다. 그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주민들의 항의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천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곳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아산이나 진천으로 이렇게 바뀐 거다. 왜 우리 그쪽에서 항의하면은 바꿔주고 우리는 안 바꿔주냐 이런 것들 이제 주민들이 좀 불만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영 행안부 장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천안에 있는 인제 중앙 공무원 연수원으로 원래는 이제 정부가 수용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나 오겠다는, 그러니까 좀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중국 우한 교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역을 좀 수용지를 바꾸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지금 아까 진영 장관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한 200~300명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지금 한 700명 정도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이 공무원 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지금 이제 그 아산에 있는 경찰 연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진천에 이제 있는 진천하고요. 공무원 그렇죠. 연수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 설득하는 이런 작업이 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항의는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좀 시간상으로도 좀 촉박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죠. 그러나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은 천안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아산이나 진천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수용 시설을 두 곳으로 늘리고 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점을 좀 아산 주민들 또 진천 주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또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요.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용 시설이 그러니까 이제 인재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겁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나 뭐 사람이다 보니까 막연히 공포심이 있겠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대학 캠퍼스처럼 하나의 단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로 앞에 누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건물 정문까지 걸어 나가려면 또 이제 이 안에서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문은 바로 앞이 마을이라고 해도 사실상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적으로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지금 이 진천 아산 주민들이 화가 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처음에 발표할 때 진천과 아산으로 바꾼 이유로 이제 이 수용 인원에 대한 얘기와 함께 했던 게 여기가 시내하고 멀다. 시내하고 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인구가 적어서 영향이 적을 거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금 이 인근 시민들이 화가 난 거죠. 지금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진천 혁신도시 안에 저 이제 공무원 개발원이 있고 저걸 창문만 열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km 앞이 다 혁신도시라 지금 신도시가 구축이 돼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바로 옆에 6천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하고 10km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선정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는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왜 언론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면서 언론사의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너무 배려 없이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산 같은 경우도 뭐 건물까지 걸어가려면 좀 뭐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문 바로 앞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분명히 정문 바로 앞입니다. 그럼 저기 농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연령대가 좀 있으실 확률이 조금 높은데 그런 분들은 감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그리고 심지어 뭐 시내하고 멀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선정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다운타운, 읍내, 시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이제 주민들하고 정부하고 좀 잘못 아마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제 공기 중 전파의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 또 오는 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우한 교민들이 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상은 없어요. 또 기내에서 또 탑승
전에 또 탑승 후 내려서 여러 가지 검역 검사를 하고서 이제 수용시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건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불안하겠죠. 그렇죠.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에서 기침만 해도 다 쳐다보는 정도로 지금 예. 사실 불안 심리나 공포 예. 심리는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게 예.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저게 님비 현상이다 해서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누구나 저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고 공포 심리를 가질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예. 일단 이분들 이 냉정하고 과학적이게 되려면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분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이 아까 처음에 선정지를 선택할 때 갔다가, 어디를 검토를 했다가 반발을 하니까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 정부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 잃었다. 예. 이 부분이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런 일일수록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좀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또 공포심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쉽게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설득 작업을 좀 해주길 좀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걱정,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요정 기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이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홍콩이 대표적입니다. 홍콩은 이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열차 운행은 물론이고요. 여객선 운항도 중단을 한 상태이고요.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카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후베이성에서 온 중국인 모두에게 출국을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만 정부도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럼 기존에 머물고 있던 단체 관광객들은 어쩌냐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출국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본토와 조금 떨어져 있는 미국과 캐나다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여행 경보를 4등급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말아달라의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대응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면서 양국 관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세계 각국이 이 방역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중국 바깥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아직까지 최근 3일 동안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공포심이 사실은 더 큰 우리의 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철저하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가, 오늘 밤에 다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지난 23일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아직은 이 비상사태 선포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다시 재소집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밤 9시쯤에 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과연 이 비상사태 선포 단계가 좀 결과가 바뀔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는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영상들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습니다.还是一个村的哪儿的都有啊！你看到时候一张砖不都毁了，有一个都了不得了，现在可。
你们收到的是谁的通知？现在这个政策。啊，我先问你啊，你们现在收到是谁的通知？宾馆不给我们湖北人开放。 네, 중국 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중국 내 상황과 또 중국이 과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실상을 알리고 또 과도한 공포심을 좀 막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내 우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올 경우에 수용될 수용시설이 있는 충북 진천 그리고 충남 아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수용시설이 옆에 있으면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시설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감염내과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바이러스의 확산 자체가 1m나 2m도 못 벗어나는 바이러스고요. 침방울로 날아가봐야.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건물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기 방에 또 들어가 있고 자기 방에서 나올 때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발열을 계속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여러 다중으로 이제 예방하는 시설이나 예방하는 규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에볼라 갔다 온 다음에 3주간 시설 격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의 매뉴얼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병원에 계시니까요. 사실 이제 평소에도 환자들이 이 조그만 병에만 걸려도 이것 때문에 혹시 죽는 게 아니라 막연한 이제 공포심 또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의사로서 잘 설명해 주면은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전문가들이 만약에 뭐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들이 좀 같이 가서 그런 부분 설명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양승조 충남도지사랑 진영 장관만 갔을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좀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걸 좀 설득하면 참 좋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확산 속도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망자 숫자입니다. 지금 170명 확진자만 해도 거의 8,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확산 속도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8,000여 명 육박하는 환자들이 발생을 한 건데 사스가 보통 1년 정도 유행했었을 때 전체가 8,000명 발생하고 나서 더 이상 발생이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년째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3,0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 자체가 한 달에 7,000명 넘는 거의 8,000명 육박한 수준의 환자 발생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을 좀 초월한 환자 발생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더라고요. 이게 감염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배 이상씩 증가하게 돼서 한 몇 달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가끔 눈에 띄어요.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지금의 이제 환자 발생 상황을 가지고 그냥 모델링을 해버리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방역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이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한에나 후베이에 있는 분들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3일째 확진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의 환자를 아예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봉쇄 정책을 하면서 일부 이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다만 우한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환자는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발생 상황들, 또한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국외에서 지역사회 발생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국 내에서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또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중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가장 관심은요. 이게 언제쯤 진정 국면에 접어들까 하는 점이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이내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진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월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5월쯤이나 돼야 그 이후부터는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저는 뭐 그 전망 자체가 사실은 지금 무의미한 상황을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좀 문제기는 하지만 예. 일단은 예측이 가능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일단 뭔가 중국에서의 방역이 이제 효과를 보는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되는 상황들이 오면 조금씩 이제 수그러들 조짐. 그러니까 예. 한동안 이제 수그러들더라도 한동안 계속 환자는 발생하겠지만 환자 발생 속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랑 비슷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전문가들 얘기하시던데 완전히 좀 다른 바이러스인가 보죠. 이게 따뜻한 봄에까지도 이게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보죠. 이건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이미 사람 사이에 이제 적응이 돼서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되게 이제 봄이나 이제 겨울철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예. 계절성을 띠게 되죠. 사람 사이에 이미 이제 적응돼서 유행을 하니까. 예. 근데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타난 데다가 이제 걸려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띠지를 않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나타나게 되면. 예.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경우,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낙타의 생육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니까 메르스는 봄, 여름, 가을까지 유행하고 겨울엔 또 유행을 안 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행의 패턴들은 바이러스마다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이제 붙은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오늘 저녁 밤쯤에 이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달라지나요? 방역 시스템이 좀 달라지나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전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 자체는 자국의 방역 시스템은 자국에서 이미 많이 올리거나 뭐 예. 강화시킨 부분들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그거 자체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전 세계가 이 감염병에 집중하겠다라는 예. 선언적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부분도 형성이 되고 예. 또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이런 감염병을 잘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되고 예. 뭐 중국에 대한 지원도 다시 늘어나게 되죠. 그런 전 세계적인 노력이 모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부 SNS에서는 김치를 먹으면 이건 좀 예방할 수 있다. 또 뭐 오레가노 오일을 먹으면 된다. 또 C형 간염,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김치 얘기는 사실 네. 이제 2003년도에 사스가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좀 재미있는 얘기로 한국 사람이 김치 먹으니까 튼튼해서 안 걸리나 봐 이런 식의 이제 좀 어떤 소문처럼 이제 예. 들려지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제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치료제들을 메르스나 사스 때 썼던 경험이 있는데 예. 인터페론이라 시험관에 쓰는 인터페론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치료제로 쓰는 칼리트라라는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그 약들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국내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 시스템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이제 방역이라는 부분들이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또 예상 밖의 상황도 발생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선방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네. 예. 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그러니까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공공장소도 다 가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한과 후베이를 다녀온 사람에서 발생을 하니까 예. 일단 이분들은 본인의 증상이 이제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 이런 증상 또는 발열이 있으면 바로 이제 1339 예. 또는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 일단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 이제 발현돼서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예. 중국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평상시 생활 습관은 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손 씻기 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염병 예방에서는, 특히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뭐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방역 당국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에이 뭐 설마 그렇게 쓰려면서 안 쓰고 다니는데 저도 그럼 오늘부터 쓰고 다녀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마스크 효과를 놓고도 좀 의견이 많고 우리 관련된 기사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샀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식약처에서 보증하는 그런 예.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식약처 보증 마스크는 KF80이라고 이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예. 그 마크 찍혀 있는 마스크 쓰시면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전 황사 마스크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집에 혹시 가져다 둔 거 있으면 황사 마스크라 써 있고 KF80 써 있다 그러면 그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KF80 또는 뭐 황사 마스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쓰고 다니면 된다. 네, 예.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를 좀 전 국민이 좀 쓰고 다니면은 방역 당국으로서는 뭐 가장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이제 마스크 얘기를 제가 좀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마스크는 아니에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황사 마스크, 또 KF80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마스크예요. 그거보다 뭐 더 뛰어난 방진 마스크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스크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사재기 열풍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필수품이 지금 마스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마스크를 파는 뭐 약국 상점마다 막 수십 미터씩 긴 줄이 막 늘어서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거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지금 부지기부스라고 해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를 사 와서 이거를 또 높은 가격에 또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중국의 뭐 거래 사이트에 보면은 뭐 한국산 마스크가 국내보다 뭐 두세 배 정도 높은 뭐 장당 뭐 한 1, 2만 원 정도에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오픈마켓 보면은 10배 오른 가격에 이 마스크를 또 판다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이 폭리를 취하려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좀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벌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수 의원님, 베이징 특파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서 전문가 연결 들어보니까 이게 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거냐, 정말 전 세계적 재앙이 될 거냐 아니냐는 중국 방역 당국이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중국 당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금 진정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역량이 되는가?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은 정말 펑펑 뚫려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직접 살아보셨으니까. 저는 중국 당국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뭐 다른 때에 비해서 큽니다만은 중국 사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대응에는 굉장히 늦은 체제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끓인다든지 그다음에 공산당 체제를 겪었기 때문에 현장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이런 일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뻥뻥 뚫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스 때도 초기에는 정보 공개를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전파가 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달려든 이후에는 또 빠르게 수습이 됐던 것이 이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공산당 체제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1,100만 되는 도시를 그냥 폐쇄를 해버리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폐쇄를 한다든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응력이 물론 이제 뭐 걱정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그 위생 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당국의 어떤 집중적인 그 대응력 이런 부분은 뭐 좀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데서 또 사회주의 시스템이 또 효과 장점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군요. 예, 중앙 통제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도 멈추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드리겠습니다.